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화훼 농가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버티다 못한 농가들은 정성껏 키운 꽃을 전부 폐기하는 상황입니다. (8일) 경남 지역에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진해 앞바다도 얼었고 창원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강추위 속 통영 해상에서 어선이 화재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승천원 모두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겨울철 밀폐된 환경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지면서 하루 3번 이상 환기하는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화훼 농가들의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꽃 소비량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버티다 못한 농가들은 유지비라도 아끼기 위해 정성껏 키운 꽃들을 전부 폐기하는 등 안타까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박스에 가득 담긴 꽃들이 바닥에 그대로 버려집니다. 화환에 주로 쓰이는 거베라 품종. 꽃의 상태가 썩거나 훼손된 것도 아니고 멀쩡합니다. 농민들은 버려진 꽃의 줄기를 모두 꺾어버립니다. 반년을 정성으로 키워온 꽃들을 제 손으로 꺾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거베라의 소비량이 줄자 이렇게 전량 폐기하게 됐는데 하루 평균 폐기량만 3,000단에 달합니다. 지난달에는 김해 지역 농민들이 직접 꽃밭을 갈아엎기까지 했습니다. 꽃이 뭐 따든 안 따든 출하를 하든 안 하든 18도를 이상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작업비는커녕 연료비도 지금 못 맞추는 그런 형편입니다. 화훼하는 농가들이 거의 70% 이상이 임대농입니다. 영세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버텨나갈지. 900평 농가 기준 난방비와 인건비 등 거베라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만 5천만 원 정도.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유지비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혼식 등 행사 취소로 거베라 수요량이 급격히 줄면서 매출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19년 김해 지역에서 하루 평균 5,000단 정도가 거래됐던 반면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거래량이 1,000단 이하거나 아예 없는 날도 허다합니다. 열송이 한 단에 최고 3,000원을 호가하던 꽃 가격도 1,000원을 겨우 넘기고 있는 상황. 지난 2019년 연평균 8만 단의 거베라를 생산해 농가당 1억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익은커녕 적자만 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화훼 농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거베라의 최대 생산지인 김해시도 화훼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언제 현실화될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창원시처럼 재난지원금 혹시 하게 되면 화훼 농가 대상으로 일단 1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달라 일단 저희가 그냥 요청드린 상태거든요.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화훼 농가들. 소비 진작을 호소하고 다양한 판로를 모색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사회 분위기 속에 농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네, 경남 지역에도 기록적인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번 추위 언제까지 이어질지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차선영 기자, 비교적 따뜻했던 경남도 얼어붙었습니다. 많이 추워요? 그렇습니다.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8일 아침 경남 창간 내륙부터 해안까지 모두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매서운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거창군이 영하 17.4도, 함안 16.8도, 합천이 16.1도 등을 기록했고요. 가야산은 영하 19.5도를 기록하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훌쩍 떨어졌습니다. 비교적 따뜻하다는 남해안 지역도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오전 9시에는 경남 15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네, 창원은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면서요. 네, 창원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85년입니다. 8일 창원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전 7시 38분 공식 관측 지점에서 측정한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낮았던 최저 기온은 2011년 1월 16일에 기록된 영하 13.1도인데요. 이 기록을 10년 만에 새로 쓴 것이자 창원 지역 기상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적인 추위에 창원 진해구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군항 바다도 얼어붙었는데요. 진해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추위가 이렇게 강한 상황인데 한파 피해는 없었는지 걱정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었는데요. 다행히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남에서는 11건의 계량기 동파 신고만 있었고요. 결빙 구간도 없어 교통 통제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남도는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추위가 당분간 이어진다는 예보도 들리고 있는데 주의할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위가 원인인 한랭 질환은 저체온증 동상처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인 만큼 실내에서 주기적인 환기도 필요합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 수돗물을 조금 틀어놓거나 보온재로 계량기를 감싸 한 번 더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 추위로 바다 수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남해안 지역에는 저수온 주의보도 발령된 만큼 양식 생물에 피해가 없도록 영양과 질병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당국은 10일부터 점차 기온이 상승해 13일 이후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건강관리에도 시설물 관리에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차선영 기자와 연결해봤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5도까지 곤두박질하는 최강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건강관리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날이 추워지면 혈압이 크게 올라갑니다. 손과 팔, 다리, 얼굴 등의 혈관이 수축해서 피가 심장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과 뇌혈관의 부담이 커지면서 심근경색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영하때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돌연사 위험은 2%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위는 당뇨나 천식, 회기종과 같은 기저질환 증세를 악화시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 가진 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온이 중요한데요. 털모자는 꼭 쓰세요. 머리는 체온이 잘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머리와 귀를 덮는 것으로 체온을 보호할 수 있겠죠. 목은 피부가 얇아서 추울 때 열 손실이 가장 크기 때문에 목도리도 매는 게 좋고요. 마스크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관지염이나 천식 악화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장갑도 기본입니다. 그리고 신발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걸 신으면 낙상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복도 꼭 입으세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면 이중창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주말까지 이어지는 한파에 적절한 보온으로 건강 지켜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도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속 자연학교로 눈길을 끌어온 부산 금정초등학교는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로 꼽혔는데요. 숨은 비결은 무엇인지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인사를 받으며 활기찬 발걸음으로 등교하는 학생들. 때로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고 학교 내 버스킹에도 나서봅니다. 학생들에게 금정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고 싶은 배움 놀이터입니다. 자연시설도 있고 그래서 도시에 있더라도 정이 느껴지는 학교입니다. 온라인 수업할 때나 가끔씩 학교를 와서 등교 수업을 할 때나 언제나 즐겁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금정초등학교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가 전국의 초중 고교를 대상으로
아름답고 즐거운 배움터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아름다운 교육상 공모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한 겁니다. 부산에서는 4년 만에 쾌거입니다. 전교생이 900여 명인 금정초등학교는 도심에 있으면서도 등굣길과 학교 내에 생태 중심 공간을 잘 배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에는 학부모의 역할도 컸습니다. 아버지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아버지회는 교육 차별화를 이끌었습니다. 크고 작은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회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 크리스마스 때 교장 선생님께서 선물도 다 전달해 주셨고, 특히나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조차 쉽지 않았던 상황.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교사와 학생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즐거운 수업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70년 역사를 가진 금정초등학교는 앞으로 즐거움과 학습이 공존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더욱 집중합니다. 가족과 함께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공간도 구성하고 알찬 교육 프로그램도 구성해야 된다. 올해 금정구가 다행복 교육직으로 지정된 만큼 금정초도 다양한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변화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8일 오전 10시 30분쯤 통영 갈도 인근 해상에서 4.01톤급 통발 선박이 화재로 침몰했습니다. 사고 당시 선박에 타고 있던 승선원 2명은 무사히 구조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영해경은 승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겨울철 밀폐된 환경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지면서 하루 3번 이상 환기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경남도는 주기적인 환기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외부로 배출해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 고위험 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밀폐되거나 밀집된 곳은 물론 지역민 모두 생활 속 환기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주에서 목욕탕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진주 지역 목욕탕에 일주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집합금지 기간은 9일부터 15일까지로 진주 지역 목욕탕 98곳이 대상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민간병원이 운영하는 7개 선별진료소 검사 비용도 전액 무료라며 지역민의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7일 기준 진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74명으로 경남 전체 확진자의 18%를 차지할 만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경남 경찰청 4명 등 107명의 총경 승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경남청에서는 우문영 홍보계장과 김민준 생활안전계장, 김현진 정보 3계장과 한상철 경비계장 등 4명이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경정 이하 승진 인사도 단행할 예정입니다. 양산시가 마스크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적극행정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거창군 주민자치위원회 남녀자원봉사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가 합동으로 정담은 김장김치 나누기 한마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통영시에서 행복한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한 교육 공동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함안군이 칠서 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실내 정원과 스마트 가든볼을 설치했습니다. 통영시 항남동 소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가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